하셔야 될 게 5개라 그랬죠. 기본적인 함수가. 첫 번째가 if, 두 번째가 물결 if, 세 번째가 찾기 참조, 네 번째가 DB 함수, 다섯 번째가 선택 함수. 여기서 네 가지가 90% 이상이고 선택 함수가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가 날짜, 시간, 문자열이 관련돼서 50% 정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정확하게 구성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풀어보니까 if 함수가 뭐 2개씩 나온 적도 있고, 물결 if가 2번씩 나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1번부터 푸는 거 아니에요. 딱 봐서 쉬운 것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제가 볼 때는 DB. 찾기 참조, 그 다음에, 뭐죠? 선택 함수. 요런 게 좀 쉬워요. if가 어려워요. if 함수가 사실은. 자, 그러면 1번 넘어가서,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선에서 실적 점수, 연수 점수, 평균이 75 이상, 이 조건 1이죠. 이고, 벌점이 10 미만, 이 조건 2예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AND부터 하지 마시고 원래는 조건 1, 조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조건 1, 그러니까 계산하는 작업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평균이 75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점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그게 75보다 커요가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에버러지 하고 실적과 연수 점수 C16, D16 가로 닫고 크거나 같다 75 이게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채우면 대박 사고가 났죠. 컨트롤 Z를 하고 왼쪽에서 누르고 끌고 가야겠네요. 그런데 트루 펄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옆에 그 녹색의 에러 메시지는 뭘 의미하냐면 주인님 여기 벌점이라는 숫자 10이 있는데 왜 평균을 요 두 군데만 잡고 얘는 평균할 때 왜 안 썼어요? 하는 의미예요. 그럼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 첫 번째 조건을 넣어주신 다음에 AND 하고 두 번째 조건을 뒤에 가서 콤마 하시고 벌점이 10점 미만이세요? 그러면 작다 10 작다 10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범위가 채워져 있을 때는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다시 한 칸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얘는 지금 벌점이 10점 이상이니까 당연히 펄스. 여기는 트루. 근데 여기는 벌점이 4점이니까 10점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평균이 75가 안 되겠죠. 이걸 꼭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트루 펄스를. 여기가 잘못됐는데 if 함수 추가해봤자 결과는 어차피 틀려요. 그래서 트루 펄스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죠. I, 탭, and 키, 콤마, 다운표, 승진, 아니면 공백을 넣어달라 그랬죠. 그리고 엔터, 컨트롤 T. 그래서 11회 3번 문제죠. 11회 3번 문제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물론 두 개를 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 작업 같은 게 중간에 나오면 얘를 좀 먼저 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넣지 마시고 조건이 두 개니까 and에 의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는 좀 많이 쉬워지셨죠? 자, 5번 문제에 1등과 2등은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는 if rank 함수가 나와 있네요. 11의 5번. 자, 11의 5번입니다. 자, 여기 카트 경기라는 게 있어요. 카트 경기. 자, 이쁜 권 대표님, 카트 경기가 뭐예요? 자동차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오늘 기록 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수를 구하는데, 등수를 구할 때 랭크, 첫 번째는 등수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는 방법, 0 큰 수의 1등, 1은 작은 수의 1등.
언제 쓴다 그랬어요? 1은 기록 경기에. 얘 같은 경우가 지금 기록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법을 1을 써서 작은 값에 1등을 넣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는 하시고 RA 하시고 랭크. 첫 번째, 타탄칸 한 사람이 2시간 46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기록 전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절대 주소로. 그 다음에 얘는 기록 경기니까 오른차순 등수를 구해라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고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등수 구하는 작업을 하고 채워봤더니 1등이 뭐 여러 개 나왔다 이러면 절대 주소가 통상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중첩 2% 풀어요. 1등은 결승 진출, 2등은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는 1등과 2등을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등수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조건이 여기에서 작거나 같다, 2 하시고 엔터,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그러면 트루 펄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루, 여기가 1등, 여기가 얘가 1등이네요. 김다호가 1등, 최모스가 이백지가 2등이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펄스. 그래서 1등과 2등에 하는 사람들을 if 함수에 의해서 I, 탭, and P, 콤마, 다음표,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 이로 넣어주는 작업이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1등과 2등만 결승 진출이니까 이렇게 정답에 결승 진출이 2개만 나오는 걸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등수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데 여기서 1을 쓰는 이유 좀 알고 계시고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항상 뭐를 해요? true, false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if 랭크 작업입니다. 다음 12회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회 2번 문제입니다. 자, 12회 들어가 보겠습니다. 12회 2번. 전형 결과를 보는데, 논술이 60 이상이고, 내신 2나, 수능이 4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자, 여기에 if, and, or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처리하라 그랬어요? or부터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술 점수가 60 이상. 이거가 and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이거 왼쪽에 조건 1이고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 400점 이상 이게 and의 두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조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신 점수 나가 뭐야? 5화. 그러니까 5화 작업을 먼저 하시고 and를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는 5화 하시고 그 내신 점수가 40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400보다 커요. 이게 이제 and의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and에. 그래서 이렇게 5화에 의해서 내신이 400보다 커요. 수능이 400보다 커요. 엔터 하시고 이제 내용을 채워보시면 5화 연산이니까 둘 다 펄스가 되실 때만 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and에 의해서 논술 점수가 몇 점 이상? 60점 이상 하고 콤마 해서 앞에 조건이 뒤에 조건이로 해주고 뒤에가 꼭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and 해서 조건 1 조건 2가 5화의 결과예요. 5화의 결과.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시고 엔터,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그럼 이제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만 해주시면 돼요? 합격, 공백. 자, if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and 앞에 놓으시고 I, 탭, and, 콤마, 다운표, 합격. 심표, 다운표 아니면 공백.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작업을 3번에 걸쳐서 하시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오화 연산을 먼저 하시고, 오화 연산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AND의 또 하나의 연산이니까 AND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여기가 어떻게 지금 12회 5번 문제 똑같은 작업이에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 순위는 판매 금액이 많은 사람이 1등입니다. 자, 12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판매 금액에 따른 등수를 구하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죠. 등수를 구하는데 얘는 큰 수의 1등으로 했으니까 방법이 0. 는 RA 치고 판매 금액에 따른 등수를 구하니까 등수를 알고 싶은 게 판매 금액이죠. 첫 번째 판매 금액. 그러면 두 번째 판매 금액 전체 범위가 절대 주식. 큰 수의 1등이니까 0. 자, 정답의 해답을 보면 여기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생략하지 마시고 생략 가능해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또 혼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이 내용은 항상 밑으로 채워보시면 등수가 1등부터 이렇게 골고루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등이 여러 번, 2등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면 절대 주소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등, 2등, 3등이 우수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는 1이면 우수사원, 는 2면 우수사원, 는 3이면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 이게 중첩 if를 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2, 3이라는 게 작거나 같다 3. 이 등수가 나온 값이 작거나 같다 3이에요. 하고 이렇게 비교 연산 작업으로 해주시면 돼요. 엔터 하시고 컨트롤 D. 그럼 1등, 2등, 3등만 true가 나왔으니까 true가 3개. 나머지는 false. 그러면 이제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죠. I, 탭, and 키, 콤마, 다운표, 우수사원, 아니면 공백, 각각 갖고 엔터, 컨트롤 T. 그럼 우수사원이 3명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똑같이 작업을 하실 때 등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true, false를 넣기 전에, if 함수를 추가하기 전에 항상 true, false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if 함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if 함수가 2개씩 나온 거예요. 13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회에 보면 얘가 네. 중첩 if를 쓸 수 있다고 했다고. 근데 이 문제는 if와 랭크 함수 사용 이렇게 하면은 중첩 if 쓰면 틀린 거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정답 처리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채점하면서 컴퓨터 그러죠. 무식한 놈.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했네. 근데 그것도 아마 채점하면은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첩 if 함수는 if를 2번 쓰고 3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 if 2번 쓰세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 if인지 아닌지는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1이면 2면 3이면 이렇게 나오면 중첩 if인데 얘는 1등, 2등, 3등을 모아서 우수사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우수사원, 2등은 특별사원, 3등은 꼴등사원 이렇게 들어가면 중첩 if죠 이게. 근데 얘는 1등, 2등, 3등이 똑같은 값을 들어가잖아요. 이거 중첩 if로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중첩 if로 해도 틀렸다고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자, 13회 2번 문제. 13회 5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거기 보면 2번에 if and or, 5번에 if rank 사용, 순위는 오름차 순위. 똑같은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4회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회에 나와 있는 2번 문제가 또 똑같아요. if and or. 14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회 5번 문제가 또 골라 쓰라고 나와 있지만 얘도 if 랭크에 거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가 1등부터 4등까지는 수상, 나머지는 공백이잖아. 그러니까 등수를 구해서 등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상, 아니면 공백이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if and average를 쓰라 그랬죠. 자, 15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DHD라 해서 주의력 결핍에 관련된 결과네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각각 7 이상이고, 그러니까 조건이 3개가 되죠. 1차가 7보다 커요, 2차가 7보다 커요, 3차가 7보다 커요. 그리고 평균이 8보다 커요. 이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ADHD.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진단 결과에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4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을 할 때 AND에 의해서 첫 번째 조건 1차가 그거는 같다 7. 그 다음에 2차가 그거나 같다 7. 3차가 그거나 같다 7. 그 다음에 뭐예요? 1차, 2차, 3차의 평균이 8 이상, 그러니까 에버러지 하고 1차, 2차, 3차 범위를 잡으시고 평균값이 나왔으면 얘를 판단을 하셔야 돼. 크거나 같다 8이에요 하고 판단하고 가로를 닫으셔야겠죠. 이게 조건이 이렇게 4개란 얘기예요. 그리고 엔터. 그럼 이제 true, false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녹색의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나와 있는데 회원번호가 숫자예요. 회원번호가. 그래서 평균을 잡을 때 왜 1차, 2차, 3차 3칸만 잡았어요. 그 옆에도 숫자가 있는데 얘가 혹시 그거 범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하는 메시지니까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뭐로 주면 돼요? I tab and 콤마 따옴표 ADHD 아니면 공백 치고 엔터 컨트롤 T. 그래서 if 함수는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true, false를 뽑아내고 if 함수를 추가하는 형태로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if and average 하고 count if를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count if. count 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다가 count if를 쓰게 되니까 7보다 큰 게 3개야. 1차, 2차 과목 중에서 7보다 큰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3개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 count if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놓고 콤마 따옴표 이렇게 해서 7보다 크거나 같은 개수를 구해서 count if에 의해서 그게 3개예요. 그러면 위에 내가 하나씩 7보다 커요, 7보다 커요, 7보다 커요 한 작업을 count if에 의해서 어떻게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if, average, count if,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거기에 만약 골라 쓰세요 그러면 count if를 안 써도 돼요. 근데 골라 쓰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거기 나와 있는 함수를 빼먹지 말고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count if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미니멈 함수를 쓰라는 게 나와요. 미니멈. 미니멈은 뭐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1차, 2차, 3차 과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7보다 커요? 그럼 다 7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미니멈을 이용해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각각이 7보다 커요? 7보다 큰 개수가 3개예요? 가장 작은 값을 찾았는데 걔가 7보다 커요? 그럼 다 7보다 큰 거잖아요. 요렇게도 시험에 나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결 if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11회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얘는 그 11회 앞에, 그 맨 앞에 타이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4년 A형. 2014년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2014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기적의 그 검색을 할 때 유튜브에서 2014, 그러니까 이기적 컴퓨터 능력 2급 실기 2014A 하고 치면 유튜브에서 검색이 돼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분석 작업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좀 찾아서 보셔도 돼요. 물론 영진 출판사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물결 if 보겠습니다. 4번이 나와 있네요. 자, 11회 4번. 평수가 20평대의 매매 건수를 구하세요. 자, 평수가 20평대의 매매 건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쩍 보고 뭐 하냐 그러면 20평대는 조건이 몇 개라 그랬어요? 두 개죠. 20평 이상, 30평 미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카운트를 쓰는 거예요. 조건이 두 개니까 뭐를 써요? count if. 평수 범위에서 첫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20, 두 번째 조건은 평수 범위에서 다음표 작거나 같다 30. 그러면 얘가 20평대의 건수를 구해줘요. 그렇죠? 카운트 if에서는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범위 조건 계속 나열하잖아요. 이렇게 풀고 제출하면 빵점이에요. 왜? 이 문제는 count if를 쓰라는 말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count if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ount if를 쓰라 했기 때문에 count if s를 쓰면 안 돼요. count if를 쓰면 문제를 바꿔야 돼요. 20평대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을 20평 이상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30평 이상의 개수를 빼는 작업으로 count if를 2번 쓰는 거예요. 20평 이상 개수는 몇 개야? 30평 이상의 개수는 몇 개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평 이상, 30평 그 숫자는 어떻게 정해요? 20평 대라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20평 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평 대를 구하는데 count if s를 쓰면 20평 이상, 30평 미만이라는 조건이 나오잖아요. 20평 대라는 건 뭐예요? 권 대표 지금 20대잖아요. 20대면 나이가 몇 살부터예요?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은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20대 이렇게 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얘는 20 이상 30 미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10평 때는 10평 이상 20평 미만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왜 10평? 20평. 아, 20평 이상이니까. 아니 20평 대의 개수를 구하라 했잖아. 20평 대. 그러니까 20평 대. 그럼 숫자가
그러니까 20부터 29까지. 아, 근데 여기에서는 한 자릿수나 10평대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30평 이상만 빼는 거예요. 아니 20평 이상을 구하니까 20평 미만은 카운트를 안 하죠. 자동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저기 모의고사에 보면 이거 더 꼬아놓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카운트 if를 2번 쓰는 형태로 해서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카운트 if로 의해서 먼저 20평 이상의 개수를 구해요. 카운트 if 평수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20. 그러면 얘는 마침 평수가 10평대가 없고 전부 20평대 이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개수가 나오는 거죠. 9개. 그러면 여기서 30평 이상의 개수는 몇 개야? 카운트 if에서 다시 한번 평수를 넣어주시고 다음표 크거나 같다 30평 이상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러고 엔터. 그러면 얘도 3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안 해본 유형도 있지만 말 자체가 좀 꼬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평 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조건이 2개다. 20평 이상, 30평 미만. 그 카운트 S 쓸 때 3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30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이 포함되잖아요. 30 미만이어야 20평대 아니에요? 저기 그 시계 아, 여기서? 네, 그 if S 썼을 때 네, 눈 빠져야죠, 참.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빠져야 돼. 역시 손 대표. 왜냐면 작거나 같다면 이하가 되니까 30평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더니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강의하시는 분도 틀렸네요. 가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20평 이상의 개수와 30평 이상의 개수를 빼는 작업을 한다는 거. 만약 근데 여기에 count if s가 나왔으면 이런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count if가 있네 하고 s가 붙었나 안 붙었나 보지도 않고 이걸 푼단 말이에요. 근데 2014년도에는 아마 count if s가 없었나? 그럼 추가된 함수예요, 얘도. 버전이 올라오면서. 자, 그러면 없죠. 12호로 넘어가 볼까요? 자, 12회에 보면 4번 문제가 나와 있네요. 12회 4번. 자, 12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회 4번. 400점 이상인 2학년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count if, count A, count if 3개 중에서 알맞은 것을 알았어요. 그 조건에 맞는 학생 수 count if잖아요. 근데 조건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뭐로 써야 돼요? count if S. 그래서 COU count if S. 첫 번째 조건이 2학년. 그러니까 학년 중에서 그냥 2학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G시로.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크거나 같다 400. 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and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s에 의해서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해서 127개까지인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권 대표?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 13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하면서 12회, 13회, 14회 문제가 똑같은 문제의 유형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13의 4번 문제를 보면 제품명이 세탁기이면서 판매량이 60 이상인 대리점의 수를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뭐를 써야 돼? count if s. 자, 13번 문제는 좀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죠. 첫 번째 조건이 제품명이잖아요.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는 판매량이 60 이상이니까 여기 판매량 범위가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count if를 넣어주시고 COU count if S 제품명 범위 잡으시고 콤마 제품명은 세탁기라 그랬잖아. 세탁기를 선택하시면 되죠. I14 쓰지 마시고 판매량 범위로 잡으시고 근데 얘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60 이상이잖아. 써줘요. 이거 나갔다 60. 오늘 결과는 좋으시죠? 오늘은 그냥 괜찮게 준것 같아요. 합격? 오늘은 그래도 시간 안 모자라게. 그러면 합격하셨겠네. 계산 문제도 한 문제 빼고는 좀 괜찮았지만. 그러면 무난하시죠. 한 문제가 표준 분치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라운드업이랑 그리고 엔드 연산자.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우리는 뭘 써주면 돼요? 쓰라는 말 없죠? 그럼 이게 끝이죠. 그래서 여기가 count if s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14회 4번 문제가 또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4번이 아니라 3번. 주요 포인트가 7,000 이상이면서 등급이 최우수인 고객수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 이제 명자를 표시하라 했죠. 엔드 연산자와 함께. 그러니까 똑같이 count if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14회 3번 문제. 자, 14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문제는 주요 포인트가 7,000 이상인 최우수 고객. 주요 포인트는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최우수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count if s. 가끔 보면 여기서 count if가 아니라 count if를 쓰고 범위 조건 계속 쓰면 얘가 에러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질문을 해요. 에러가 났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함수를 잘못 썼어요. s를 빼먹은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주요 포인트의 범위. 따옴표 크고 나갔다 얼마? 7,000. 그 다음에 등급 범위 중에서 뭐예요? 최우수니까 얘는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 25.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요? end 따옴표 명 그리고 가로 닫고. 그래서 여기 12회, 13회, 14회는 나중에 그 출판사에다 좀 연락해가지고 13, 14, 12, 13, 14에서 13, 14 문제를 좀 바꿔달라고 좀 건의를 하세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금 3회에 걸쳐 있는 거예요. 12회, 13회, 14회가 계산 작업 유형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15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회 물결이프 2번에 있네요. 2번 1번은 아니고요. 자, 15회 2번. 자, 문제에 보면 여기 청결도 우수 휴게소의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라래. 자, 평균을 구할 때 그러면 조건에 맞는 평균이니까 에버러지 if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에버러지 if가 없어요. 에버러지 if 쓰면 안 돼요. 여기 뭘 쓰라 했어요? sum if와 count if.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엑셀의 특수기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음 한자 써서 특수문자를 고르시는데 굳이 고르지 말고 찍어 쓰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얘는 sum if 나누기 count if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sum if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 쉼표. 조건이 뭐예요? 청결도가 어디에 있어요? I3에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가 월 매출액이 나오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청결도가 우수인 매점이 몇 개야 해서 그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이 뒤에다가 count if를 쓰시면 되겠죠. 똑같이 청결도 범위 잡으시고 청결도 들어가 있는 I3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버러지 if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에버러지 if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뒷선 나누기 디카운트도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뒷선 나누기 디카운트 똑같은 개념이에요. 디에버러지를 쓰라는 말이 없어요. 뒷선 나누기 디카운트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이런